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종목상담소 주식민원 처리반 이제는 2부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인사드리고 있는 앵커 전채린이고요. 자,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가장 큰 숙제, 종목, 나에게 맞는 종목을 찾는 것. 그것이 투자자로서 우리에게 이제 끊임없이 주어지는 과제가 될 텐데요. 그 고민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고자 저희가 휴일에도 이렇게 6시부터 10시까지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종목 선정의 고민을 말끔히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오늘도 두 분의 어드바이저 함께하고 계시고요. 잠시 후 인사를 나눠드릴 텐데 종목 접수하는 방법을 먼저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문자, 그리고 유튜브 채팅창 모든 창구가 활짝 열려 있고요. 전화의 경우에는 02786-1022 혹은 1023번으로 주시면 되고 문자는 013-3366-8200번 그리고 유튜브의 경우에는 검색창에 MTN 머니투데이 방송 검색하시면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채팅창에 직접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이렇게 알려주시면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 방법 다시 한번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저희 2부는요. 조은정부위원님 그리고 강남 큰손 정홍주 위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휴일에 너무 감사해요. 앵커님도 마찬가지죠. 네. 자, 여러분의 종목 고민 이 두 분께서 오늘 해결해 주시도록 할 텐데 여러분의 종목 접수 상담을 저희가 기다리는 동안에 일단 두 분의 시장에 대한 코멘트를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먼저 조은정부 위원님. 네. 이제 사실 금요일 시장 흐름을 보니까 확실히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 그동안에는 코스피가 압도적으로 강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분위기가 이제 역전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이 펀드를 계기로 해서 이제 코스닥이 오르게 된 건데 그동안의 억울함을 좀 해소하는 측면도 있었고 그런데 문제는 이게 지속성을 띨 수 있을지 그게 궁금해요. 네, 맞습니다. 하여튼 뭐 8,000포인트 시대를 점령하고 난 다음에 그동안 또 낙폭도 있었고 이제 명과 암이 확연히 좀 구분되는 그런 장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5월도 4거래일만 남겨놓고 마무리되는 건데요. 어찌됐든 코스피는 상당히 좋았고 반면에 좀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좀 약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다만 앞으로 정말 코스닥이 역전될 것인가? 거기에서는 저는 뭐 이렇게 좀 의구심은 있어요. 근데 뭐냐면은 저는 6월부터 좀 패가 바뀔 가능성이 크다. 6월부터? 예를 들어서 왜 그러냐면 지금 코스피가 8,000포인트 시대고 이제 코스닥은 그동안 많이 낙폭이 있었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패가 바뀌냐면 역시 메인은 코스피예요. 다만 그것도 좋은데 상승률로 봤을 때. 그러니까 항상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개인 투자자들께. 기회비용을 최소화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금력을 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수익을 더 극대화시킬 수 있나. 그건 저는 코스닥으로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6월부터는 코스닥이 좀 메리트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이유는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미 국민성장펀드가 오픈런부터 시작되고 있고 그 다음에 지난 금요일 날 드라마틱하게 반전이 났잖아요. 코스피는 좀 약한 반면에 코스닥은 급등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것도 외국인과 기관들이 대거 매수 한 1조 정도 매수하면서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우리 최대님께서 잘 아시잖아요. 그럼요. 저는 많이 오른 종목은 별로 안 따라가요. 그쵸. 그래서 끝난 건 아니지만 탄력면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스닥이 기회가 될 것이다. 두 가지 한번 측면을 말씀드릴까요? 네. 우리가 이제 연휴 동안 쉬었잖아요. 월요일날 휴장을 했는데 미국이나 좀 이렇게 일본 같은 데 보게 되면 일단 내일부터 상당히 좋을 거고 아까 제가 이제 우리 앵커님께서 좀 큰 그림에서 말씀드린 매크로 관점에서는 6월 달은 코스닥이 좋을 것이다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네네. 그런데 단기적으로 봐도 내일부터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코스닥이. 네, 코스닥도 그렇고 코스피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네. 한번 차트를 보실까요?
모든 그러니까 증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다 하나하나 모아서 반영되는 거. 종합 매수품의 바로 이 차트거든요. 자, 이렇게 여기서 이제 강하게 이렇게 상승이 일어났다가 역시 눌림이죠. 이 빨간색은 과열권이에요. 저는 늘 그런 말씀을 드려요. 과열권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대시하지 마시자고요. 눌림을 주고 20일선을 터닝하고 있어요. 자, 월봉을 보실까요? 월봉 보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반면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월봉을 보게 되면 만약에 이게 지금 단 양봉이고 위로 좀 많이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실렉트가 70%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역시 그동안 좀 많이 힘들었던 개인 투자자께 기회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한번 투자 추침을 매매 현황을 보게 되면 외국인이 지난 금요일 날 코스피에서는 2조 6천억을 매도한 반면에 코스닥에서 7천억, 기관들도 3천억 정도 매수하고 있다. 그러면서 한번 그 차트를 보시게 되면 바로 이런 모습이 되는 거죠. 코스피가요. 항상 이게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이렇게 내렸을 때는 이게 기회거든요. 음선 5개 나오면서 대쌍바닥을 이루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벌써 지수가 15%나 올랐어요. 저 그때 있잖아요. 방송 때마다 코스닥 보시자 그랬거든요. 그때 되게 괴로웠어요. 왜? 모든 시장의 집중은 많이 오른 코스피에 이렇게 집중돼 있거든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닌데, 다만 개인 투자분들이 여기서 코스닥에서 좀 많이 내려서 코스피 대형주로 몰려갔으면, 물론 대형주도 올라 종목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코스닥이 12% 지수가 올랐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반추해 봤을 때 항상 우리가 오른 종목보다는 오른 종목을 노리는 것이 나의 계좌로 좀 극대화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해외 차트를 잠깐 볼까요? 지금 보시게 되면 이게 니케이예요. 니케이 225 지수인데요. 65,000원 사상 최고가를 했거든요. 오늘 2.87%나 올랐어요. 또 나스닥 선물도 보시게 되면 현재 나쁘지 않아요. 1% 이상 오르면서 강하게 올라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하루 동안 휴장을 했는데 역시 이제 내일부터도 우리 이제 뭐 그러니까 코스피가 좀 눌러서 또 코스피가 좋을 수가 있어요. 자리는. 그다음에 좀 매크로운 관점에서는 코스닥이 우리한테 훨씬 더 큰 기회는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러니까 코스피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런데 과열, 그러니까 약간 너무 많이 달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은 기회가 남아있는 코스닥 쪽을 이제는 우리가 본격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해야 한다라는 관점이었고요. 특히나 6월부터는 코스닥에 대한 관심도를 조금 집중해 보자라는 관점이었는데, 그렇다면 지금 조은정부위원님께서 집중적으로 보고 계신 섹터가 궁금해요. 지금 장은요, 딱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장이 나쁘지 않죠. 네네. 결국 서큘레이션, 뭐 순환 장세로 보시면 돼요. 그런데 가만히 이제 반도체도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지만 좋은 실적이 나오는데 탄력이 둔하잖아요. 네. 끝난 건 아니지만 그동안 너무 가파르게 올랐어요. 삼성전자를 제가 5만 원 깨질 때 절의 기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는 외면하시던 분들이 지금 이제 뭐 이렇게 삼성전자 이렇게 급등 나오니까 지금도 사냐되고 그러는데, 나쁘지는 않지만 기회비용 측면에서는 그렇게 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더 가기는 갈 거예요. 다만 그것도 투자 생각에 따라 틀려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오늘 특집 방송에 나와서 하는 주안점은 뭐냐면, 그동안 소외됐던 개인 투자들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뭐 돈 많고 여유롭고 그러신 분들, 아니 삼성전자를 5만 원 깨질 때 잡으시면 몇 시간 될까요? 다 올랐을 때 매수하셨을 거 아니에요, 대부분이.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만은, 그래서 역시 코스닥이 좀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 순환장세다. 그러면 코스닥에서 가장 먼저 움직이는 것이 바로 제약업종이에요. 바이오테크. 두 번째 2차 전지 로봇. 그 다음에 또 반도체 소부장. 이런 것들이 계속 순환장세에 이르면서 아까 제가 코스닥 기회를 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만 콕 집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역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약업종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자, 코스닥 보시게 되면 저는 이게 많이 내렸잖아요. 하락 10파동을 완성했네요. 좀 드라마틱한 반전이 일어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악재는 이미 다 나왔고요. 예, 그리고 반도체에서 좀 제약바이오로 수급이 이동할 가능성도 있고, 실질적으로 2026년 올해 5월까지요, 최대 그 마일스톤 규모가 한 6.55 이렇게 억 달러가 돼요. 그러면서 상당히 좀 우리한테 이렇게 좀 기회가 될 것이다. 또 비판하고 회복하면서 글로벌
그 지금 시장에 진출하는 기업들을 다수고, 또 이제 뭐 유럽 간학회라든가 미국 암학회, 미국 당뇨병과 줄줄이 있습니다. 제가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 한번 차트 보실까요? 낙폭 메리트예요. 삼성전자가 이럴 때 있거든요. 한번 차트 한번 다시 한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가 이렇게 5만 원 깨질 때 그때 역배열했거든요. 전혜연님. 네. 가장 싸게 살 수 있고 진정한 대박은 어디서 나온다? 역배열에서 나와요. 아하. 그리고 남들이 안 보여야 돼요. 한번 이거 월봉을 보실까요? 제약바이오 차트를 보셔도 이제 딱 보시게 되면 음봉 3개를 들이오고 20개월 이평선을 딱 찍었거든요. 그래서 제약바이오가 좀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돼요. 단 이런 것들이 지금 제약바이오가 6% 급등 나왔잖아요. 한테포 쉬어갈 수 있어도 지금은 오늘 어차피 특집 방송이고 6월을 보는 시각이거든요. 오히려 제약바이오 드디어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다면 저희가 그 안에서의 유망주는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고요. 정홍주 위원님의 시각도 궁금해요. 지금 코스닥에 이제 상대적인 선방이 나타날 수 있다. 비슷한 시각으로 보시나요? 코스닥이든 코스피든 앞으로 국내 시장 자체 전체 시장의 흐름 자체가 강세장이 좀 이어질 것 같은데 그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제 유가 상승 때문에 인플레이션은 우려는 있어요. 그리고 이제 미국 국제 수익률도 계속 상승세를 그리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FOMC 회의에서 금리를 인상한다는 어떤 뉘앙스, 당장 인상 안 하겠지만 그런 흐름이 나오게 되면은 그때 아마 조정을 받기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지만 단기적으로 최근에 국채 수익률이 좀 떨어진 만큼 당장은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 6월 달에 스펙섹스 상장이 있기 때문에 당장 거기에 이제 찬물을 끼얹기 위해서 금리 인상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6월 장도 양호한 종목 장세는 이어질 것 같은데 최근에 외국인들의 현물 쪽에 대한 매도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죠. 그 뜻은 기본적으로 과열된 시장에서 탄력적인 상승이 쉽지는 않을 수도 있다. 단기적으로는 수급이 맞지 않기 때문에 개인들의 중심으로 시장을 이끌고 만큼 어느 순간 기준선을 붕괴된다면 그때는 조정이 나오겠죠. 한번 제가 차트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연속적 상승세가 나왔기 때문에 만약에 5개월 이평선이 붕괴된다거나 5주선이 붕괴되면 조정이 나오겠죠. 왜냐? 수급이 이렇게 수급 보시게 되면 외국인들이 계속 매도세가 나고 있는 상황이죠. 자, 이런 식으로 꾸준하게 매도세가 나면서 누적으로 봤을 때도 상당히 매도가 커요. 그래서 수급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조정이 만약에 나오게 되면 탄력적인 상승세가 5개월선, 5주선 붕괴될 때 그때 현금 비율을 조절하시면 되는데 제가 3월 달에 방송 출연 특집 때 조정은 매수의 기회라고 말씀드렸던 것이 뭐냐면 자 봐요. 조정 시 매수했으면 또 올라갔겠죠?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조정은 기회인데 근데 단기적으로는 이제 그 지지권이 깨지면 조정 여지를 열어두고 대비하시랬잖아요. 하지만 이 조정이 왜 매수의 기회냐? 연속적 상승은 이제 부담스럽겠지만 스펙섹스가 6월달 상장했죠. 9월달에 오픈 AI가 상장했죠. 11월달 미국 중간 선거가 있죠. 그런 굵직굵직한 사건을 앞두고서 하락장 들어간다면 미국 경기는 중국한테 따라잡힐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픈 AI에 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투자를 했는데 투자의 성과가 나와야 되는데 상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서 투자의 성과를 이루지 못할 경우에는 많은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상당히 안 좋게 흘러가기 때문에 미국도 나라에서 이 AI에 대한 투자를 굉장히 집중적으로 있는 상황에서 상장 전에 하락장 온다? 이거는 나라 자체가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또한 미국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서 하락장 나다면 미국 트럼프의 선거에서 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어떻게든 이번 연도는 막아낸다. 그러니까 이번 연도 여유 있게 매매하는데 조정의 기준이 5주선, 5개선 내려갔다 갈 수 있다. 이것을 대비하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SK하이닉스, 하이닉스, SK하이닉스라든가 삼성전자가 여전히 저포예요. 적정 주가는 앞으로도 50% 이상 더 올라갈 수 있고 코스피 10,000포인트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 코스닥도 같이 끌어올릴 수가 있겠죠. 따로 놀기보단 전체 시장의 경제가 위로 올라간다. 해서 조정시마다 매수는 맞지만 과열된 시장에서 수급이 안 좋기 때문에 지지권의 붕괴 시 이 시장이 밀렸다 갈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시면서 반도체 사이클 자체가 예전처럼 뭐 1분기, 2분기, 3분기 아닙니다. 이거는 반도체가 사이클이 아닙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3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 혁명 자체가 시장을 완전히 구조적으로 바꾸는 거기 때문에 수년째 올라가는 대세 상승장 안에 들어갔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안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업종이 지금 무엇일까요? 네, 업종. 한번 배터리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터리가 앞으로 우리가 약간 전 세계에서 패권을 줄 수 있는 강력한 무기라고 볼 수 있는데, 과거에 영국이 석탄을 가지고서 전 세계 세계를 패권을 쥐었고, 또 이제 중동과 미국의 힘을 합쳐서 석유 패권을 이용해서 미국이 세계 패권을 쥐었죠. 자, 세 번째는 이제 어느 에너지 쪽을 주는 나라가 세계 패권을 줄 수 있는데, 배터리라고 봅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 배터리의 최강국이라고 볼 수 있는데, 배터리 쪽이 지금 우리가 항상 배터리를 비롯해서 에너지가 중요할 텐데, 에너지가 밤과 낮, 혹은 지역 불균형,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데, 실제 전체 에너지가 모자르지는 않아요. 근데 그런 것을 이제 활용하기 위해서 ESS의 에너지 저장 장치가 앞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는데, 전기차단 캐즘,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ESS 쪽에 대한 배터리를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것이 현재 배터리 업계입니다. 그래서 전기차 안 팔린다고 해가지고 배터리가 안 팔린다? 아니죠. ESS 쪽에 대한 시장을 확산시켜서 실적을 늘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한 전기차된 배터리 성장은 둔화 형태를 보이고 있지만, 로봇 배터리가 본격적으로 폭주하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죠. 로봇 성장이 빠르게 도래했기 때문에 예상보다 로봇 시장을 빠르게 성장시킨 만큼 배터리는 로봇 쪽에 초점 맞추는 배터리 쪽에 대한 성장이 본격화될 것 같고요. 또 27년도부터는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본격적 대량 양산이 준비가 돼 있어서 이제 그동안에 이제 불이 많이 이제 나고 하니까 전기차를 구입을 망설였던 분들은 27년도부터는 새로운 어떤 시대, 바로 전고체 배터리 시대가 도래한 만큼 배터리에 대한 성장 산업이 본격적인 부흥기에 들어간다. 그래서 앞으로 배터리에 대한 주목을 하되, 배터리가 단기적으로는 좀 빠르게도 못 갈 수도 있겠지만, 항상 기본적인 마인드는 27년도를 향해서 조종시마다 매수의 마인드로 하되, 장기적 관점에서 그렇게 투자한다는 것이지, 단기는 뭐 사도 빨리 안 갈 수 있겠지만 기본 마인드는 그런 방향을 위쪽으로 잡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은 반도체의 독주 체제가 이어졌다면 이제는 다른 업종으로의 리레이팅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조은정보 위원님께서는 제약바이오, 그리고 정홍주 위원님께서는 배터리를 봐주셨거든요. 두 분의 정확한 유망주는 저희가 끝에 공개하도록 할 테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에 상담 문의가 정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합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 바로 들어가 볼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사면이요. 사면, 매수가와 비중이요. 58,000원에 20%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 사면 54,600원대 레벨 가리키고 있고, 사실 피지컬 AI에서 로봇은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미래인 건데 주가가 조금은 답답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거든요. 조은정보 위원님 어떻게 보세요? 네, 뭐 사면 지금 자리가 좋은데요. 제가 볼 때는. 네네. 예. 그래서 이제 사실 58,000원이라서 지금 뭐 장에서 약간 소외는 되고 있다고 생각은 들지만, 사실 뭐 금요일 날 좀 많이 코스닥이 올라서 그렇지, 그동안 고점 대비해요. 이번 조정에서요, 보통 30~40% 빠진 게 이렇게 기본이거든요. 웬만한 종목들. 거기에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많이 빠졌잖아요. 그러면 58,000원에서 55,000원 오로 내리고 있으면 괜찮아 보이고요. 그 다음에 뭐 자리를 보실까요? 시간상 뭐 사면 내용 잘 아시죠? 우리 시청자님.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최리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그건 생략할게요. 그러니까 네. 지금 이게 이제 58,000원이면 바로 박스권 상단이에요. 근데 저는 이거 돌파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봅니다. 결국 이게 이제 뭐 에너지를 비롯해서 이런 쪽에 앞으로 부각될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이거 이평수 밀집 구간이에요. 이것을 소위 말해서 어떤 표현을 쓰냐면, 기술적 분석 전문가들은요, 예, 조주의 단계라고 그래서 상승 에너지를 비추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주봉을 보셔도 이제 많이 지금 몇 달 동안 횡보하고 있잖아요. 그럼 시장이 나쁘냐? 나쁘지 않다는 얘기죠. 그럼 윗방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월봉을 보더라도요, 만약에
이번 달 이제 사학 거래를 하는데 음선 나오면 다음 달 상당히 좋을 거예요. 따라서 이 종목은요. 그러니까 이 박스권 돌파를 잘 관찰하시면서 그 다음 네크는 얼마냐면은 한 66,000에서 68,000원. 그래서 좀 수익 좀 챙길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 지금은 다소 좀 이렇게 소외되고 좀 힘드시지만 그래도 펀더멘털로 보나 기술적 자료로 보나 예, 제가 조금 전에 제시해드린 66,000에서 68,000원까지 보시게 되면 다소 좀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다. 이렇게 조언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세요. 네, 수고하세요. 네, 시청자님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면 긍정적인 시각을 말씀 주신 만큼 좀 기대감을 갖고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청자님 바로 연결해 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예, 바이오니아요. 바이오니아 매수가와 비중이요. 매수가는 18,000원에 8%. 아하, 지금 주가가 좀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 강남 큰손 위원님께 좀 여쭤볼게요. 이 종목은 탈모 치료 신약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고 사실 실적은 나쁘지 않은데 주가가 매수가 레벨까지 회복이 가능할까요? 제가 한번 지금 살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기업 자체가 분자 진단 및 신약 연구개발 부분의 지속적인 지출 때문에 이번 26년도 1분기 같은 경우 영업이익을 보게 되면 적자를 좀 보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은 뭐 잘 나오고 있지만 영업이익에 대한 적자가 1분기에 좀 남에 따라서 작년도까지는 뭐 괜찮았는데 재차 1분기부터 좀 실적이 약간 감소 형태를 띠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 말고도 핵심 키우는 이거 같아요. 글로벌 전시회 수상 및 최근에 국내 공식 쇼핑몰 출시로 마친 이 탈모 케어 브랜드. 그래서 메르나 글로벌 이커머스와 B2B 유통망을 통해 갖고 실질적인 화장품 매출에 대한 다변화. 이게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 이제 관건이긴 한데 한번 제가 차트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기업에 대한 매출은 꾸준하게 잘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지만 영업이익이 줄다가 적자를 보였고 다시 좀 개선됐지만 1분기에 다시 적자를 또 보였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정한 형태를 좀 띠고 있다는 것이 좀 단점이죠. 당기순이익은 17억이라 보니까 17억 기준에서의 시가총액 같은 경우가 2,600억대, 뭐 가격적인 퍼가 좀 높은 편에 속한다고 볼 수 있죠. 그나마 영업이익 같은 경우로 봤을 때 그게 높지 않지만 1분기의 적자가 앞으로에 대한 미래에 대한 좀 확신을 갖고 투자를 계속 하자라고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뭐가 있냐면 실적도 중요하겠지만 이렇게 신저가예요. 그러니까 실적이 어느 정도만 되면 그걸 차트가 좀 어느 정도 살아 있으면 실적이 매출이 그렇게 나쁘지 않으니까 좀 뭔가 투자할 수도 있겠지만 신저가 속에 있는 상황에서는 1분기 적자와 최근의 실적도 그게 신뢰감 있게 연속성인 예측 범위 내에 있지 않기 때문에 불규칙하니까 이런 종목들은 예측보다 종목 교체를 해가지고 좀 안정적인 투자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 네. 그렇습니까? 예. 네, 조금 조심스러운 시각을 제시해 주셨는데 우리 시청자님 혹시 조금 더 질문이 있으실까요? 아, 그러면 종목 교체가 유리하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게 예측을 하려면은 이 실적에 대한 연속적인 패턴, 예측 범위 내에 있는 흐름의 예상치, 근데 적자 예측도 안 되면서도 전저점 깨지는 흐르는 형태라서 스토리적으로 봤을 때 핵심 키워드가 일부 이제 탈모 브랜드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게 그렇죠. 어떻게 될지 탈모. 모르니까 좀 더 명확한 종목들 위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그렇죠. 역시 주식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적입니다. 실적이 안정적으로 뒷받침되는 종목에 접근을 하는 게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이오니아는 이렇게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저희 이제 잠시 후에 돌아와서요. 두 분의 유망주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이제 두 분의 유망주를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참 많을 텐데 우리 조은정보위원님께서는 조금 아까 제약바이오 업종에 주목하자고 말씀을 주셨고 그렇다면 종목은 뭘 봐야 돼요? 우리 체리님도 좋아하실 것 같은데. 네네. 예. 이제 제약바이오, 바이오테크를 볼 때는 이런 게 있어요. 그냥 항암제 같은 거, 신약 개발,
또 뭐 의료 AI 다양하게 있는데 우리 실생활로 아주 밀접하게 파고드는 그런 섹터가 있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뷰티 관련. 그것도 저는 바이오테크로 보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보통 뭐 감기 들리고 아플 때 먹는 그 그런 것들은 제너릭은 이렇게 크게 성장성은 없어요. 그러면 혹시 그 리쥬란 같은 거 아시죠? 알죠. 알죠. 피부에 되게 좋잖아요. 좋죠. 그런 것들 이렇게 파마 리서치가 시총이 지금 얼마인지 보시면 아마 깜짝 놀랄 거예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종목이 하나 있는데 지금 세네 개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리센스 메디칼을 들고 나왔습니다. 동사는요, 정밀 냉각 치료, 경피 약물 전달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무통증, 여드름, 아토피 피부염, 화상, 탈모 치료, 뭐 이렇게 다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고요. 피부과에 쓰는 타겟쿨, 이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마취 같은 거 할 때 이게 막 통증을 거의 없애지는 그 세포에 최적화된 그런 것들을 하는 그런 의료 기구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안과는 오큐쿨이 있습니다. 이것이 특히 오큐쿨 같은 건 퍼스트 클래스 해가지고 혁신 의료기계에서 미국의 FDA 디노브를 획득한 그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리를 보실까요? 이 자리가 이제 서서히 터닝 포인트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번 월봉을 보셔도 뭐 지금 5월달 음선 주면 6월달은 또 양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주봉을 보셔도 뭐 자리가 뭐 전저점 이렇게 살짝 쌍바닥 쳐놓고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목표가 35,000원, 손절가 2만 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센스 메디컬 목표가 35,000원까지 바라보도록 하고요. 정홍주 위원님의 유망주도 들어가 볼게요. 배터리 안에서 어떤 종목이요, 위원님? 네, M 플러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M 플러스 같은 경우가 주가가 좀 최근에 주가가 좀 내려옴에 따라서 안정적인 매수의 포인트에 오면서도 기업 내용을 쭉 들어보시면은 상당히 메리트가 큰데요. 제가 내년도부터는 우리가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핵심에 초점 맞춰야 된다. 전고체 배터리 양산 핵심 기술 그 개발에 파일럿 라인 장비 수주에 성공했습니다. 테스트 번이 되겠죠. 그래서 실제 수주를 따냈고요. 현재 다수의 글로벌 전고체 배터리 제조사 파일럿 라인에 장비를 공급을 완료하고 있습니다. 실제 숫자가 찍히고 있다는 거겠죠. 그래야 객관적인 기준 가지고 기업을 평가해야 신뢰성 있게 예측할 수가 있겠죠. 자, 이미 확정된 수주 물량이 향후에 1년에서 2년 정도 매출을 담은 방법이 있는데 대규모 그동안에 많은 물량을 확보했기 때문에 앞으로 실적에 대한 가시성이 굉장히 높은 이미 확보한 상태라는 거죠, 실적을. 자, 그리고 양산이 이루어지게 되면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파일럿 라인이 아니고 양산되면 대규모로 추가 수주까지도 가능해요. 이미 뭐 어느 정도 실력을 확보했다는 거죠. 장비 수주를 했으니까. 그래서 양산까지 될 경우에 더욱더 실적이 더 늘 것 같고요. 현재 600ppm 초고속 장비 등 기존 제품보다 생산 효율이 2배에서 3배. 이런 수치적으로 봤을 때 객관적 데이터가 주가의 강세를 예측할 수 있다는 거죠. 2배, 3배 높인 장비로 경쟁력의 우위를 갖고 있다는 것이 특징인 것 같고 파우치형 조립 공정에 대한 전체를 세계 최초로 턴키 공급할 수 있는 역량. 턴키 한다면 이제 기획이라든가 생산, 설계까지 해서 한 방에 원스톱을 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있을 정도면 앞으로의 수주 가능성 더욱더 높일 수 있을 것 같고요. SK온 일본의 AESC, 유럽의 노스볼트 등 주요 배터리의 글로벌 고객사로 확보를 한 상태라서 일반적인 중소기업의 작은 기업은 아닌 것 같고 배당 성향도 굉장히 높아요. 10%가 넘게. 그리고 자사주 소각을 통해 갖고 주중 환원 정책을 펼치고 있어서 주가를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이런 정책들을 많이 펼치고 있다는 점. 그래서 25년도에는 작년도 영업이익 전년 대비 143% 폭주가 이뤄졌다. 실적이 일단 본격화됐다는 것이 특징인데 그 역대 최고치인 영업이익률 13% 기록했습니다. 그러면 작년까지 좋은데 이번 연도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2~3배, 뭐 1년, 2년치에 대한 수주 뭐 이런 거 봤을 때 더 증가할 걸로 보는 상황에서 작년도 대비 생산 능력이 이번 연도 제3공장이 완료되면 26년도부터는 수배 이상의 생산 능력이 늘어납니다. 그럼 당연히 작년보다 실적이 늘어나겠죠. 근데 작년도 기준에서 실적 대비 저포주의 형태를 띠고 있으니까 당연히 훨씬 더 저평가를 보이겠죠. 주가 움직이면 위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수치가 증명이 돼 있고요. IR 로드맵에서 발표한 내용을 봤을 때 28년도에 대한 매출 7천억 정도를 제시했는데 지금 매출이 2천억 정도 나오거든요. 이번 연도 7천억이면은
폭주, 퀀텀 점프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러면 거기까지는 도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방향성 위쪽이라는 것을 이미 이 기업에서 대표가 발표를 했다는 것이 특징인데 한번 차트 통해 보도록 했습니다. 먼저 이제 M+에 대한 주가 움직임이 현재 이렇게 주가의 움직임이 긍정적 흐름에 거래가 실리면서 우상향 기조를 가리키고 있는데 이렇게 연간 실적 이번에 2천억 원, 28년도에 IR 로드맵 발표에서 7천억. 그러면 과거와는 다르다는 것을 제시한 것이고 현재 200억 정도, 270억 정도의 영업이익 같은 경우 1,800억의 시가총액 갔을 때 저퍼저 PR의 형태를 띠기 때문에 지금도 저평가인데 앞으로의 퀀텀 점프까지 봤을 때 앞으로 주가는 위쪽이다. 근데 자사주 매수, 장내 매수 가격이 11,000원대 12,000원. 만약에 내려오게 된다면 11,000원, 12,000원은 상당히 좋은 매수의 기회가 될 것이고 거기까지 내려오지 않을 가능성이 많으니까 이런 지지권 설정해서 우상향 기조로 이어질 것 같고요. 11,200원이 3자 배정 가격이거든요. 3자 배정 밑으로 가격이 내려간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기업이. 그래서 11,200원에 3자 배정까지 내렸을 때는 적극적인 투자가 될 것인데 일단 현재 수 잔고가 작년도 말 대비 이번 연도 약 2배 정도에서 3배까지도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의 주가 움직임 매수 저점가는 현재가 매수가 그리고 목표 단가는 한 19,000원 정도 손저가는 11,900원 정도를 일단 거래가 텄던 저가를 보면 되겠지만 여기가 원래 손저가가 아니고 대응 기준가라고 말씀드릴게요. 재차 회복되면 재매수해서 우상향 기조에 초점 맞추는 고점 돌파에 초점 맞추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조정시마다 매수하는 마인드로 저가는 배터리 관련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일반적 거래가 아니죠. 사상 최고의 대량 거래가 됐기 때문에 큰 변화가 이루어진 것이다. 그렇다면 조정시 거래가 감소 형태를 띌 경우에는 눌림목 형태 이후에 재차 다음 달에 상승 가능성을 높이 보면서 조정시마다 매수의 마인드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분의 전략은 정말 확실합니다. 상승 여력, 실적이 잘 받쳐주고 있는 기업들을 포트에 담자. 그리고 여러분의 포트 수익률을 확 끌어올려줄 두 분의 종목은 리센스 메디컬과 M+였습니다. 투자 포인트 화면으로 정리하고 옵니다. 네, 이제는 계속해서 전화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연결할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예, 저 한라캐스터 네, 매수가와 비중은요? 17,300원에 비중 30%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주가가 조금 눌려있는 상황인데 로봇에 대한 기대감은 어찌됐든 살아있는데 좋은 정보 위원님 조금 기대를 해봐도 좋을까요? 네, 일단 뭐 한라캐스터는 기업 뭐 잘 아실 거예요. 이렇게 뭐 알루미늄 소재로 해서 뭐 자동차라든가 모바일 뭐 그런데 들어가는 부품을 만드는 회사고요. 뭐 다이캐스팅 뭐 그런 것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어떤 금속 그 섹터, 그러니까 알루미늄이라든가 그런 걸 접근할 때 과연 성장성이 있느냐 없느냐. 자동차 같은 건 거의 이제 뭐 성숙기에 접어들었고요. 뭐 아무리 뭐 AI 로봇 컨다 하더라도 사실 그 알루미늄이 얼마나 들어갈까 저는 그게 조금 의심이 있어요. 다만 우리가 그 어떤 그 특수 소재 그러니까 그런 거 봤을 때는 우주 항공이라든가 말하자면 HVM 그거 뭐 정말 제가 여러분께 2025년 그때 여러분께 24년 해서 지금 어마어마한 상승이 일어났고 최근에는 또 스페이스X 이번에 스타시크 발사가 성공했잖아요. 그건 수표 같은 거 그런 것들이 저는 상당히 성장성이 있다고 봐요. 물론 제가 지금 우리 시청자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한라캐스트 좋아요 라고 하면 참 좋겠지만 이건 성장성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시청자님 오해하지 마시고요. 괜찮으세요? 예, 예. 예, 이건 뭐냐면 항상 주가는요. 이렇게 나의 어떤 희망회로 그대로 움직이지 않는 게 주가예요. 다만 이 종목이 나쁘지는 않아요. 한번 자리를 보실까요?
이게 왜 나쁘지 않냐면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여기서 지금 3중 바닥을 완성하고 지금 시청자님께서 사신 17,300원인데 그 이상은 가능해요. 18,000원이에요. 근데 18,000원 이상 여기서는 굉장히 매물대가 크고 제가 이 회사가 왜 아직 언더퍼폼이 아니냐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은 시가총액이 5,800의 영업이 14억짜리예요. 영업이 14억짜리가 이게 결국 시클리컬 관련적으로 보시면 되는 건데 5,800억이에요. PBR도 5.3배나 돼요. 그래서 비중도 30% 되시니까 일단 18,000원 이상에서는요. 한 뭐 절반 정도를 축소하시고 그 다음에 19,000원 돌파하게 되면 다음 단계는 23,000원 정도 보시자. 아까 시청자님 이렇게 어떤 시큐리카 관련주보다 제가 아까 모두에서 뭐 어떤 말씀을 드렸죠? 제약바이오, 그 다음에 2차 전지, 로봇 이런 쪽에 또 이제 거기에는 통신 장비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순환 매매를 잘 이용하시면 이 종목 오래 들고 계시는 것보다 좀 좋은 수익을 좀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전문가로서 한번 조언 드리고 싶네요.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때로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내 판단이 조금 아쉬울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고 그럴 때는 그걸 빠르게 인정을 하고 선택을 바꾸는 그런 방향 전환이 참 현명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한라캐스트 도와드렸고요. 우리 시청자분의 수익률을 정말 최대한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조언을 주시는 거니까요. 화이팅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한라캐스트 다음으로 우리가 전화 연결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할 건데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삼성 E&A요. 매수가와 비중은요? 61,400원 50%요. 네, 61,400원에 50%. 이번에는 강남 큰손 위원님께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이 종목은 우리가 상승 여력을 어느 정도 내다볼 수 있을까요? 예, 한번 제가 그 차트의 위치와 가격적인 숫자적 객관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중동 플랜트에 대한 사업이 본격화됨에 따라서 그에 대한 상승 모멘텀을 좀 갖추고 있는데요. 판관비 관리 때문에 또 안정적인 흑자 기조를 하고 있어서 회사가 상당히 좋습니다. 중동 대형 이번 화공 프로젝트에 대한 수익액과 또 요새 반도체 업황 자체가 워낙 호황을 맞다 보니까 삼성전 반도체 시절 투자에 대한 수혜를 받고 있는 것이 삼성 E&A이고요. 최근 이제 사우디 파델리 등 대형 현장의 공정 본격화됨에 따라서 주가의 강세가 좀 나올 수 있는 흐름이고 노사 임금 협상까지 타결돼서 긍정적 호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번 차트 포인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어떤 산업적인 방향성과 성장성에 대한 어떤 재료적 측면 그러면서도 가격적으로 퍼가 10대 초반에 있다는 점. 그래서 항상 산업 흐름과 호재성 재료, 그리고 가치, 그리고 이제 수급은 이제 좋진 않아요. 그래서 빠르게 올라간다고 하기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하지만 차트의 흐름은 우상향 기조 안에 있기 때문에 거래가 최고 떴던 시점에 저점만 붕괴되지 않는다면 상승에 초점 맞추는 전략을 택하는 건 실적이 상당히 좋다는 거죠. 그래서 우상향 기조 안에 5개월 선 내지 거래했던 저가 34,750원 기준 갖고 점진적 상승에 상투 신호가 나올 때까지 최소한 이번 연도까지는 이 강세장의 흐름 자체가 쉽게 무너질 가능성이 별로 높지 않다고 보니까요. 이번 연도까지 방향성을 위쪽 잡고서 약세봉, 상투 신호 날 때까지는 흐름을 좀 더 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그러면 도움이 되셨을까요? 예, 얼마에 최고 제가 얼마 정도에 매도할 네. 그러니까 최근에 최고가가 67,300원을 찍고 내려왔듯이 적정 주가를 봤을 때도 충분히 거기까지 상승 여력은 남아 있어요. 근데 거기까지 간다가 아니고 여력이 남아 있기 때문에 약세봉의 대응봉 혹은 윗골이 긴 형태의 종가 저가의 음봉 이런 약세봉 나오기 전까지 정도점 부분까지의 여력은 좀 남아 있다는 개념은 남아있다는 것이지 거기까지 꼭 간다는 거 아니기 때문에 기준에 맞춰 그 정도의 가격을 보고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게요. 꼭 67,000원까지 간다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6만 원 이상의 레벨까지 올라가는지 여부를 좀 조심스럽게 지켜보면서 비중 조절을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 E&A에 대한 상담은 여기까지 도와드리고요. 저희가 지금부터는 문자로 들어온 종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끝자리 번호 2478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종목은 알지노믹스가 되겠고요. 매수를 18만 3천 원에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주가가 좀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이고 문자 보내주신 내용을 보니까 언제쯤 평단 올 수 있을까요? 유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속상함이 많이 묻어나는데 좀 올라올 수 있을지요? 조은정부위원님. 지금은 유유 그러실 것 같아요. 왜? 네. 내가 산 가격에서 내렸으니까요. 네. 근데 앞으로는 빵긋빵긋 웃을 가능성도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오.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알지노믹스는 뭐 잘 아시겠지만, 이게 사실 RNA가 이제 올해 제약바이오, 그러니까 바이오테크에서 패러를 보시면 되는데요. 거기에서 가장 먼저 그 섹터를 두드린 게 어디냐면 일라이릴리예요. 그래서 여러 이렇게 그 해외에 있는 그런 글로벌 기업들을 다 인수도 했고요. 그럼 국내에서는 어떤 회사냐? 바로 이 회사예요. RNA 편집 교정을 이용해서 우리가 어떤 뭐 항암 치료를 개발한다든가 그런 거거든요. 그 동사가 하는 게 뭐냐면은 결국 최근에 이번에 그 미국 그 학회에서 발표한 게 RG001이에요. 거기서 간암 일상 데이터를 발표했는데 엑셀런트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주가가 좀 많이 내렸죠. 왜냐면은 이 회사만 내린 게 아니고 워낙 반도체 삼전닉스 뭐 그런데 또 MSC 그런데 쏠림 현상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 회사가 내렸거든요. 그리고 또 뭐 다른데 이렇게 경쟁사하고 혹시 일라이릴리한테 소위 말해서 소외되는 거 아니냐. 근데 그것은요 이미 주가에 상당 부분 반영됐고요. 이미 일라이릴리에 1조 9천억 라이센스 아웃도 있다. 그것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그 다음에 자리를 보셔야 되겠죠. 사실 이 종목은요, 제가 정말 아침 방송에 여러분 들고 나갔고, 또 저와 이렇게 함께 하시는 패밀리분들께 거의 주력줄에서 배 가까운 상승 흐름이 일어났어요. 3월달 장이 얼마나 안 좋았나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25% 빠지고, 코스피, 코스닥이 다 지수를 봤을 때 20% 빠질 때 얘는 배 가까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자리는 어디냐? 대삼중 바닥이에요. 최근에 이 종목에 대해서 메이저들이 노리는 거 보게 되면 연기금, 외국인들 7거래 매수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제가 바이오를 보는 이유도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고통스럽겠지만 18만 3천원이나 버리셨죠? 스토롱 홀딩입니다. 아하. 예, 예. 아니면 접근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 종목 22만 원까지 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때 우리 시청자님 방송 보시면 댓글로 그래서 그때 좋은 정보 선장이 이렇게 진짜 잘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올를지도 저는 모르겠는데 1, 2, 3, 4, 4버튼을 이루고 있어요. 그리고 꾸준히 보시고요. 한번 주봉을 보셔도 이제 어느 정도 하방 경쟁은 대쌍바다 완성했다. 1차 매수가 18만 원, 그 다음에 2차 22만 원까지 보는 전략 말씀드릴게요. 와, 시청자님께서 궁금하셨던 그 매수가 돌파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22만 원의 목표가까지도 도달이 가능하다. 지금 많이 속상하시겠지만 조금만 우리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 보자고요. 그래도 종목 선정 정말 잘해 주셨네요. 알지노믹스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종목은 끝자리 번호 2385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종목명 한택이고요. 매수가가 5만 원. 비중은 10%. 질문을 보내주셨는데 앞으로의 목표가와 지금 더 매수해도 될까가 궁금하다고 하네요. 강남금손 위원님. 네, 한번 제가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제 북미 중심의 대형 LNG 플랜트 및 열 교환기 프로젝트 가속화됨에 따라서 이 고만이의 어닝 서프라이즈 수준의 실적이 더욱더 늘 것으로 보여질 만큼 주가 움직임은 더 올라갈 여지를 열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국의 이제 번스앤 맥도널드 등 우량 구획사 향 반복적인 수주를 계속 이어주고 있어서 회사가 실적이 연속적으로 꾸준하게 잘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고 신사업에 대한 반도체 설비 탱크 수주 회복 이루어지면서 원전, 요새 원전에 대한 고성장 흐름 속에서 사용 후 핵 연료에 대한 저장 용기 진입까지 함에 따라 새로운 산업에 대한 전망성도 밝은 분야에 속한다. 그리고 최근에 5월 19일 날에 대한 회장이 지분을 확대했습니다. 지분 확대는 주가의 긍정적 효과로 볼 수 있겠고요. 현재 뭐 열교환기, 압력용기 이런 플랜트 기자재 업체로서 미국과 이란의
종전은 어차피 될 것이고 그 사업 자체도 재건의 관련성을 띠고 있어서 재건주로서도 곧 상승 흐름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한번 차트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제 실적이 받쳐주는 종목이 좋겠죠. 현재 300억대의 당기순이익과 영업이익 400억대. 요 정도 수준이면은 현재 시가총액 4천억이니까요. 버는 10대 초반 정도 나오기 때문에 가격적 메리트가 충분인 상태에서 아직까지 조정을 받을 때 거래가 터지면서의 상토 신호는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고점 신호가 나오지 않은 만큼 기다렸다가 재차 상승을 기대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거래가 빵 떴던 이 저가 28,300원에 대한 손저가를 잡고 좀 더 상승을 다시 한번 기다렸다가 최소한 이제 5만 원이 매수가니까요. 그 정도까지 상승 여력이 있는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만큼 본전 이상까지 상승 흐름을 기다려보는 것이 유리한 전략이 되지 않겠는가 해서 올라간다 떨어지기보다도 전략은 그렇다. 저라면 원래 차트 살아있는 상태에서 매매하는 것이 좋은데 깨졌지만 여기서 손절한 것은 좀 늦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조금 많이 속상하시기는 하겠지만요. 그래도 긍정의 시각 도와주셨으니까요. 조금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택이었습니다. 한 종목 더 볼게요. S&T 에너지 56,042원에 매수를 하셨다 그러고요. 20% 비중 실으셨는데 언제쯤 매수가 갈 수 있을까? 지금 43,000원대니까 물타기 좀 가능할까? 이 부분이 궁금하시다고 합니다. 조은정 위원님. 물타기도 가능한 구간이다. 이렇게 시간상 보니까 원래 S&T 에어쿨러 발전에 쓰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HRSG 그런 것도 다 하는 그런 회사인데 앞으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너무 낙폭했잖아요. 테크니컬 리턴이 나올 수가 있겠다. 다만 56,000원까지는 제가 보장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이 보게 되면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한 5만 2, 3천 원까지 가능하거든요. 거기서 여기서 강하게 못 가면 또 외바닥에서 많이 올라오는 가격은 또 부담도 돼요. 일부 입절하는 전략도 괜찮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그래도 이 종목도 조금 더 기다려봐도 좋겠다라는 코멘트. 자, 여기까지 저희가 종목 상담 맞춰보도록 하고요. 3부와 4부 시간도 남아있으니까요.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종목 접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잠시 후 시작될 두 분의 무료 공개 방송에 대한 이야기 조금 여쭤볼게요. 먼저 조은정 부위원님 어떤 내용 준비해 주셨을까요? 우리 최련 앵커께서는 아침 미장 또 메인 앵커시니까 네. 그렇지만 국장도 좀 관심 있게 보시나요? 정말 관심 많죠. 지금 그렇죠. 우리나라가 제일 잘 나가는데요. 그래요?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아까도 제가 이제 우리 개인 투자들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네. 지금 많이 오른 종목들이 너무 쏠림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저는 항상 오르기 전에 종목을 잡자는 게 저의 주식 투자 철학입니다. 그래야 계좌 수익이 많이 낼 수 있기 때문에요. 뭐가 있을까요? 마법의 황미키가 있습니다. 저점을 기가 막히게 잡아서 좋은 수익을 내요. 우리 한번 이게 좀 저 차트 좀 한번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즘 MLCC에서 이 삼화 컨덴스가 상당히 강하죠. 삼성전기에 앞서서 어제도 상한가 같거든요. 그 다음에 또 엑스게이트가 있어요. 양자 암호에서 이것도 찐 상한가 같거든요. 이것도 제가 무료 방송에서 여러분께 추천드렸던 종목이에요. 하나만 더 보실까요? 현대차 같은 경우도 이 맥점 자리에서 큰 종목을 여러분께 소개시켜드려서 35%나 올랐어요. 마법의 황미끼가 해내고 있습니다. 지금 열땡 내일부터 또 수익률 게임이 시작될 거예요. 과연 여러분 어떤 매매를 하실 겁니까? 많이 오르는 종목이요? 오를 종목을 잡으셔야 내 계좌에 수익이 날 거예요. 거대 파도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그 파도에 편성해서 수익 내시고 싶은 분들은 오늘 특집 방송 끝나고 제가 바로 여러분들을 모실 거예요.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대한 파도가 몰려온다 말씀 주셨고 정홍주 강남큰손 위원님은요? 네, 명품자법은 좀 다르죠. 제가 방송 바로 오시게 되면은 뭐가 다른지를 제가 분명히 입증할 텐데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항상 접근하죠. KB메탈 같은 경우도 고래산 시간에서 4배 정도의 상승률을 보였는데 그렇게 바닥에서 올라가려면 수치적인 객관적 자료로 종목들을 포착해야 되는데 바로 로봇 1위, 2위의 배터리 탑재될 가능성이 높은 종목을 같이 한번 찾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후 8시부터 시작될 예정이니까요.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종목 상담 저희 3부에도 계속됩니다. 여러분께서 계속해서 접수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